안녕하세요. 윤덕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벗고 해요. 사실은 교무님이 이 특강을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예스를 하고, 제가 왜 예스를 했냐를 제가 찬찬히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 때 이 마케팅을 하면서 어차피 공유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앞에. 예. 오늘 제목을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지금 제목을 지었고, 그 옆에 고객이 정답이라고 제가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보세요? 예? 예, 예. 그 광고 마케팅을 한 24년 정도 하면서 실제적으로 많이 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놓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걸 제가 만들어서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요즘에 아시다시피 광고 마케팅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니까 알고 계시면 지금 개인적으로 하는 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하시는 일에도 분명히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광고가, 우리가 하루에 접하는 광고가 우리가 인지를 못하겠지만 보통 2,000번에서 한 5,000번 정도 이렇게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걸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보통 5번에서 20번 정도밖에 와 닿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광고를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브랜딩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브랜딩이라고 하면 사전적인 의미로 소비자에게 이미지만으로 상품과 회사를 알리는 마케팅의 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AMC 커뮤니케이션인데, 저희 회사는 마케팅을 선한 의지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우리를 알리는 일이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저희 회사에 고객들이 찾아오면 두 가지 목적으로 보통 찾아옵니다. 하나는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품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하나는 저기 오시고, 또 한 브랜드 하나는 기업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기업 브랜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이미지, 그 다음에 기업의 가치, 그 다음에 철학, 아니면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거를 회사를 알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만든 팬들을 확보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주제에 가장 이제 고객이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주제를 잡았냐고 하면, 일반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제품을 판매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물음을 갖고 오세요. 그러면 오시면 저희가 이제 보통 상담을 해보면, 자, 반대로 제가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팔고 싶은 걸 파는 회사입니까? 아니면 고객에게 필요한 걸 파는 회사입니까?를 질문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두 번째, 고객에게 필요한 제품을 판다고를 말씀을 다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준비해 놓은 과정을 시작을 해보면 뭐냐 하면, 보통은 자기가 잘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면 내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만듭니다. 이거는 어디서 보통 출발점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 그렇게 만든 제품은 제품으로서의 가치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만족도가 높고.
그런데 이걸 사용하는 사람은 고객이라는 거죠. 그 밑에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도, 자기 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자부심을 부여하는 것은 고객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죠. 보통 이거 물건들을 만들어 놓고 판매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고객의 취향을 확인하지 못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지 않고 물건부터 만드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 이제 고객 중심의 마케팅을 저는 나름대로 올해 24년 동안 하면서 제가 만든 방법은, 소비자를 고객으로 만들고 고객을 단골로 만들고 단골로 팬을 만드는 과정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빨리 와닿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1단계에서는 소비자가 고객을 만났을 때 이걸 바꾸는 거죠. 소비자를 고객으로 만나는 이 첫 만남에서 준비를 보통 회사에서 하는 것들은 보통 다 홈페이지나 회사 로고나 아니면 브랜드 로고나 회사 속에서 카탈로그를 보통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체적으로 뭐냐 하면 이게 팔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거기에 보통 제품에 대한 장단점만 거의 다 열거를 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MVP라고 지금 최소 기능 제품이라고 이걸 적어 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보통 스타트업이나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이 제품을 고도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입니다. 그 부분은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내가 갖고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경제적인 여유가 100이 있으면 보통 70, 80%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그때 찾아오시면 어떤 경우냐 하면 7, 80%를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뒤집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기능 제품이라고 하면 가장 기능으로 따지면 가장 작게 시작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제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최소 단위를 말하고 그렇게 판매를 해보면, 고도화를 시키는 것은 고객의 의견을 반영을 시켜서 이걸 고도화를 시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제품은 고객이 사용을 하는데 제가 만들고 싶어, 제가 잘 만드는 걸로 해서 만들고 난 다음에 고객한테 이 제품은 좋다고 판매를 권하는 거는, 이거는 강제적인 부여거든요. 파는 것과 팔리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게 여기서 1단계에서 첫 단추를 그래서 잘 띄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고, 2단계에서는 고객을 단골로,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처음에 갔을 때의 이미지가 좋으면 그 다음에 또 찾아가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고객의 단골로 가기 위해서는 호감도를 높이는 작용을 하는 것들을 제가 이거 두 가지 지금 올려놨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많이 아는 SNS 마케팅,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상세 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는 포인트를 뭐를 보통 이야기하면 세 가지 관점에서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로 음식점을 이야기를 했는데, 자, 10년 넘게 여기 곰탕집을 운영을 하는데 주인이 직접 개발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10년 넘게 이 한우물을 팠다고 하면 주인에 대한 신뢰성이 있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갈 겁니다. 1인칭 시점이죠. 그 다음에 2인칭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 고객입니다. 고객이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부모님과 내가 커가는 동안에 이 집에서 먹었는데 맛이 변함이 없이 한결같이 했다는 것은 고객이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3인칭 전문가가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 백종원이나 아니면 식객 같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는데 그 사람도 인정을 한 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이제는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내가 어떤 재료를 썼고 어떤 기술을 담았다는 거는 내 입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판단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서 인정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에 지금 화장품을 지금 넣어놨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딸을 아토피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만들게 됐다는 그런 화장품들이 가끔 있죠. 이게 배경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딸을 위해서 진심으로 화학 연료가 없는 그런 제품, 자연 친화적인 제품으로만 그런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품질이 입증이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특허도 있고 그다음에 FDA 승인을 받았다는 그런 것들이 붙여지는 것 같으면 훨씬 더 신뢰를 더 가부가 되는 거겠죠, 가상이. 그다음에 마지막 신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언급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박사가 우리가 잘 아시는 분들이 그거에 실제적으로 검증행 단계를 거치는 것 같으면 훨씬 더 고객들이 와닿는 게 많죠. 그런데 여기 스토리텔링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는 제품적으로 푸는 거고 이걸 만약에 소비자와 그다음에 기업주의 위치적인 관계에서 제가 이걸 풀어보자면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우리가 주인공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객과 영화의 주인공은 같이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자, 고객들은 기업이 주인공이 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고객은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걸 좋아하죠. 보통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있으면 이게 보통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자, 주인공이 있는데 뭔가 한테 실패를 해.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해서 그런 역경이 있어. 그런데 그 뒤에는 항상 누가 있냐 하면 조력자가 있는 거예요. 스승님이 있든지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사람이 있든지. 근데 그거를 주인공이 역경을 딛고 올라가서 성공하는 그 스토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영화나 드라마나 거의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업하고 고객들 관계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기업은 고객들을 원하는 위치, 주인공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고객은 반드시 이 기업을 찾게 돼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평생 살아가면서 숙제같이 이제 갖고 있는 부분인데 회사에 있든 본인이 자영업을 하든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든 이 부분은 그 부분 이런 위치에서 항상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게 제가 일을 하면서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 3단계로 가면 3단계가 가장 힘든 과정이에요. 단골을 팬으로 만드는 거. 이게 마지막 과정이잖아요. 팬이 되면 우리가 물건 사지 말라고 해도 사고, 그 다음에 싫다 해도 여기에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점도 다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남한테 소개도 다 해주는 게 팬이에요. 근데 그 팬이 되려면 기업은 왓트를 판매하려고 하지만 고객은 Y를 산다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기업이 시작을 물건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안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사러 가게 되면 초보자가 영업을 하는 거는 뭐부터 이야기를 하냐면 기능부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몇 마력이고 요즘에 뭐가 이게 어떤 기능이 들어있고. 그런데 중급자가 고급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사람이 누리게 될 이익이나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금 결혼하셨으니까 애가 생기면 훨씬 더 가족차로 적합합니다든지 이런 누리는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샘플로 지금 애플이라는 업체를 지금 해놨습니다. 우리가 워낙 친숙한 업체니까 여기에 이 모토가 Think Different입니다. 다르게 생각하겠다는 건데 여기는 설명을 할 때 접근하는 방법이 Y를부터 먼저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든 현실에 도전하고 다르게 사는 삶을 추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우리는 디자인을 아름답게 하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사람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와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로 만든 게 아이폰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도 이렇게 Y를 죄송합니다. 이 와트하고 Y의 차이는 뭐냐면, 와트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게 하는 게 주가 되는 거고요. Y는 감성적인 걸 건드리는 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일 것 같아도, 자, 감성적인 게 만약 지배를 받는 것 같으면 이 이성적인 거를 이기고 사게 됩니다. 아이폰이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디자인이 예쁘고 성능이 좋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갤럭시가 더 좋고 더 성능이 더 좋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펜이 있는 거예요. 왜? 소위 말해서 그들대로 표현을 하자면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괜히 쿨하게 보이는 거예요. 시크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작업을 할 때부터 광고를 보시면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광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번에 제가 펜을 만드는 거를 하나 더 지금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앞에서는 why, how, what을 지금 설명을 한 거고, 지금 여기서는 기업 브랜딩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를 아마도 한 번씩은 접해 보셨을 겁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이 뭐냐 하면 자기 옷 사지 말라고 광고하는 겁니다. 옷을 판매를 하고 하는 업체인데 자기 옷을 사지 말라고 광고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옷은 만드는데 134리터 물이 들고 45명이 하루에 3잔씩 마실 수 있는 물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탄소가스가 20파운드 정도 가까운 탄소가스가 배출이 된다는 이유로 이걸 자기 옷을 사지 말라고 합니다. 파타고니아는 여기 CEO가 원래 등산을 좋아해서 등산용품으로 시작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토가 친환경 기업으로 모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사지 말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옷이 자기들 옷이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기 때문에 굳이 새로 사 입을 거 아니면 수선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가면 끼워주고 수선까지 다 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광고로 봤을 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만약 보는 것 같으면 고객 입장에서 보면 신뢰가 갑니까 안 갑니까? 충분히 가죠. 이게 왜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실천을 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 브랜딩이라고 아까 이야기하면 회사를 이야기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가 더 붙여지냐면 기업 문화가 파도 타기가 있어요. 워낙 좋아해서 그냥 회사에 출근했는데 자기가 파도를 타고 싶으면 이제 우리가 서핑이라는 걸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기업 문화예요. 이게 거기다가 얼마 전부터는 이제 자연치나 식품까지 손을 댔는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옷을 사지 말라고 했는데 매년 40%씩 신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들은 하나같이 다 친환경 소재로 다 만듭니다. 하나도 속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타고니아를 맨 처음에 제가 접했을 때 어떤 것까지 들었냐면 단체복을 맞추는데 단체복을 회사를 심사를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식으로는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여기는 회사의 기업이나 기업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자, 끌리게 만드는 광고 원어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재밌자고 제가 이거는 좀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하다 보니까
하도 다양하게 이제 써먹는 그런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자, 고객이 좋아하는 특정 언어가 어떤 거냐 있냐면, 제가 오늘 이야기했듯이 비법이라든지 한정판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혹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오늘 위에 1번을 보면 보통이나 단점을 장점으로 표현한다는 거를 이게 이제 실광고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하나밖에 없는 좋은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가장 좋은 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밖에 없어도 그냥 가장 좋은 점이라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여자를 한 번밖에 사귄 경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표현할 때는 그냥 일편단심이 아주 성실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50대 여성이,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50대 여성이 음식점에서 직접 혼자서 이제 주방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의 손맛이라고 해서 그렇게 붙였는데, 실제 어머니의 손맛이 난 거는 거짓말을 한 건 아니고요. 다만 표현을 할 때 어머니의 손맛을 느끼는 곳이라고 해서 광고를 했는데 굉장히 잘 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라서 제가 예제로 들어놨는데, 평범한 쇠고기 전문점을 저희가 표현을 할 때는 뭐냐면 쇠고기 본연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징이 없는데, 근데 그거에 있어 가지고 그렇다고 광고를 그냥 일반적인 만나는 집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잘 건들 수 있는 부분이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는 거짓말을 하는 상태는 아니고, 그걸 좀 미화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이 뛰어나지도 않고 넓이도 평범한 주택 광고, 이거 저희가 가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특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그렇다고 특징이 없는데, 아파트도 아니고 일반적인 주택은 그렇게 지어놨는데, 그럴 때 저희가 하는 거는 거주성을 철저하게 추구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주성이라는 거는 실제 거기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동선이나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만들었는데, 그거는 거짓말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왕이면 단점을 장점으로 그렇게 바꾸는 거고, 그 밑에 낮은 기준을 먼저 제시한다는 거는, 제가 위에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집을 보러 가게 되면 보통 집을 어떤 걸 보통 보여주냐면, 하나는 사람이 있는 집과 하나는 사람이 없는 집을 보여줘요. 그럼 사람이 있는 집은 뭐가 있냐면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건이 있게 되면 어떻게 보이냐면 좀 좁게 보이거든요. 같은 거라도 좀 답답하게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같은 평수를 사람이 빠져 있는 곳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넓게 보여요. 그러면 처음에 조건은 낮은 기준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는 보통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를 하게 되면 사람 심리상 마음이 끌리는 쪽은 후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이드를 해줄 수 있다는 거가 이제 제가 1편에서 설명을 좀 드린 거고, 끌리게 만드는 광고 언어에서 두 번째는 권위 부여하기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지금 제가 밑에 해놨는데 팔로우 20만 명이나 백종원 추천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기 맛집 블로그나 인기 맛집 블로그와 긴급 콜라보레이션 기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로는 별로 눈길을 끌 수가 없어요. 워낙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팔로워가 20만 명이 있다든지, 아니면 백종원이 추천하는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는 거는, 이게 권위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권위를 부여함으로 해서 고객과 이 기업 사이에는, 이 광고 사이에는 신뢰가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도 인기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발휘하는 초간단 피부 관리법이라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 이 문장이거든요. 그런데 위에 뭐가 있냐 하면 상반기 매출 넘버1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면 100만 개 판매, 몇백 개 판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수치적인 거나 아니면
이름이 명성이 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함으로써 권위를 부여하고, 권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고에 있어 가지고 훨씬 더 많은 눈길을 본다는 거죠. 앞에서 설명했듯이 2,000번에서 5,000번 정도를 보는데 기억을 하는 거는 5번에서 20번밖에 기억을 못 하는데, 사람은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눈길을 끌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요즘에는 힘든 과정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3번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요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이제 식당이나 방문하는 곳을 보면서 이제 느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5인 미만 집합 금지라고 돼 있었는데, 어떤 식당에서는 가가 보면 4인 미만만 모이세요. 4명만 오손도손이라고 표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5인 미만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머리를 한 번 더 쓰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것보다는 4인 미만만 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면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3일 휴가가 훨씬 더 눈에 잘 보일 거예요. 훨씬 더 하는 거고, 지금 직관적인 언어는 머리를 한 번 안 쓰고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하겠다는 게 이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사장에서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 원래는 안전제일주의라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모자 쓰고 뭐게 하는데, 여기에 하도 안 되니까 옆에다가 하는 게 떨어지면 죽어요라는 거를 그냥 보통 쓰는 경우가 요즘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안전제일주의라고 했을 때는 그 와닿는 게 되게 막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출입금지, 이거는 예를 들어서 폐가라든지 이게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다 들어간답니다. 한 80% 이상이 들어가서 치운데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짓은 아니지만 자고 나면 귀신 붙는 집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그러게 제가 보통 이런 말들을 보통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언어로 표현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다방면으로, 이왕이면 우리가 보통 언어를 정확하게 전달하면 우리는 다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제가 경험적으로 지금까지를 보면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것은 화자의 입장에서는 거고, 청자의 입장에서는, 듣는 사람은 안 그랬던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막판에 왔는데, 이제 미래 기술에 대해서 지금 해서 이거는 이제 축약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그다음에 메타버스, 블록체인, VR 뭐 이런 것들이, AR, VR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냐면, 이 모든 기술은 나중에 누구한테 가냐면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거든요. 이 사람을 위한 건데, 요즘에 마켓으로 따지면 5.0이라고 합니다. 그 5.0은 왜 5.0이냐 하면, 물건이 많아가지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예를 들어서 물건만 찍어내 가지고 팔 수 있는 시대는 1차 혁명 이후로는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마켓 5.0까지 왔으면 개인의 맞춤형 서비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밑에 8가지 키워드를 지금 선정을 해놨습니다. 취향, 고객들을 마음을 사로잡는 8가지 이 키워드는 굉장히 고민을 해서 이게 공통적으로 하는 겁니다. 나중에 대입을 시켜 드리자면, 자, 이 취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특별히 제가 이 모니터에다가 아디다스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지금 채워 놨습니다. 왜 아디다스를 지금 여기다 넣어 놨냐면, 아디다스가 얼마 전부터
스피드 팩토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스피드 팩토리가 뭐냐면 개인 취향으로 해서 신발을 만들어주는 그거를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1년에 3억 6천 클레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스피드 팩토리를 만들게 되면 한 100만 클레 정도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과정을 거치냐 하면 10명에서 이 스피드 팩토리를 거쳐가지고 만들면 50만 클레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단 10명에서. 그렇다고 하면 로봇이 만든다는 거겠죠. 근데 이 스피드 팩토리의 특징은 우리가 요즘에 알다시피 신발을 하는데 신발 밑창은 어떤 걸로 했으면 좋겠고 신발 재질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컬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게 다 깔맞춤으로 한다는 겁니다. 원래 신발을 하나 기획을 해서 생산되는 데까지 1년 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문을 하는데 얼마 걸리는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 일주일 걸립니다. 일주일. 한국에서 만약에 주문을 하게 되면 3주 정도 오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3주 정도 걸립니다. 그 정도로 이 기술들이 집약이 된 거는 결국에는 우리한테 고객한테 맞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취향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는 가격을 제가 키워드로 잡은 거는 우리가 입에서 가장 익숙한 게 뭐냐면 가성비. 항상 따지는 게 가성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성비로 잡았고 감정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가족들하고 모였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가고 싶은 그런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그런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장소 아니면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물건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음에는 편리성입니다. 편리하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편리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이 귀찮아하는 일들을 대신해 주는 것들, 기계가 예를 들면 뭐 집에서 당장 하는 거는 세탁기. 그 다음에 이 편리에는 또 뭐가 들어가냐 하면 세탁기 외에 인간이 안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 편리에 다 해당되는데 그게 로봇도 있고 그 다음에 키오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인간을 위해서 이 편리라는 그래서 편리라는 단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다시피 지금 이게 건강에 많은 이제 사람들의 수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게 건강입니다. 건강에 맞는 제품들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게 시계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우리가 모르는 매년 수치적으로 나오는 게 15%에서 30% 정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재미죠. 재미는 위에 AR, VR, 뭐 컴퓨팅, 뭐 예를 들어서 게임 이런 거 다 재미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연결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카카오입니다. 그리고 카카오보다 더 앞에 지금 연결을 하는 서비스를 시작한 게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이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인스타그램까지 지금 인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연결이 페이스북에서는 우리가 아는 결혼 상대자까지 찾아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구를 한다는 것 같으면 이거는 영원히 키워드 중에 뽑힐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게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공유라는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세대들은 밀레니얼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우버라는 거 업체가 이미 공유를 시작을 했고 위워크라는 회사가 지금 사무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업체들이 계속해서 공유의 형태로 앞으로는 발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8가지 키워드를 저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걸로
미래의 기술이나 아니면 이 광고에 대한 거를 연결을 해봤는데 제 개인적으로 만약 이게 조금 바람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저는 만약 앞으로 AI나 이런 것들이 고도화가 되고 플랫폼이 고도화가 되면 자 우리 원불교에서는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은 저는 제가 오늘 만약에 고객과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럼 마음이 언짢았을 때 독경을 보고 싶거든요. 근데 어떤 독경을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 자 우리가 KT에서 지니가 있고 뭐 이런 인공지능이 있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내가 오늘 누구하고 싸웠는데 나 이럴 때 좋은 소리 좀 들려줘. 아니면 독경 또 들려줘. 그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맞는 독경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고도화가 더 되면 요즘에 MBTI라는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틀려 먹었는데 거기에 맞는 독경이 아마 분명히 전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이게 분명히 앞으로 누군가는 사업화를 하고 이렇게 최적화 서비스를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거는 요즘에 제가 매일 보는 아침에 매일 복창을 하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거 나태주 시인이 하는 건데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루를 시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그런데 제가 이걸 매일 봄으로 해서 제가 리셋을 시키고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고객이 정답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오늘 제 특강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